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네. 대인관계 및 직업윤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2분 정도는 더 참여를 하게 해야겠죠. 네. 보이나요? 화면? 화면 보여요? 네. 왜 이렇게 난 기운이 없어지니? 너희랑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운이 빠져. 마이크 두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봐. 자, 지난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과제 냈어요. 이거 이 부분. 그렇죠? 과제 2개 냈는데 다 했나요? LMS에 잘 과제 올리고 있나요? 올렸나요? 네, 자기의 자신의 대인 관계에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대인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라고 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5가지 키워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이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 감정 통제 능력,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내가 몇 %씩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냈었어요. 기억하죠? 지금 과제 다 했으리라 믿고요.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상, 리더십부터 할게요. 리더십, 갈등 관리, 고객 서비스, 팀워크, 협상이라는 단계가 하위 역량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 용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 이 갈등, 이게 문제가 나왔었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욕구가 아니라 요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하고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화면도 보이나요, 지금? 이거 안 보이죠? 보이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금 보여요. 동영상 이게 하나,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보이나요? 동영상 보고 있나요? 선아야, 동영상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잠깐만. 보여요. 아, 그래요? 다시 볼게요. 네. 네.
네. 다시 PPT 보이죠? 응. 네. 자, 여러분 지금 앞서서 여러분 웬만하면 좀 비디오 좀 켜주세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그게 싫거든. 비디오 좀 켜주시기 바랄게요. 웬만하면. 네. 지금 앞서서 우리가 내가 지금 보여준 거가 다른 과들이 듣는 취창업 쪽에서 이제 듣는 자료이긴 한데요. 대인 관계에서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게 대인 관계가 취업에서의 대인 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 진로에서 취업을 했을 때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형성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나? 2학년이 돼가지고 하면 벌써 늦어요. 2학년 1학기 여름방학부터는 여러분이 현장 실습을 가게 된다고 말을 했죠. 근데 사실 그게 현장 실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취업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 학교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협약을 맺고 아직까지는 현장 실습을 받아주고 있지만 미용계도 빠르게 현장 실습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킨 쪽에서 남학생을 취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헤어 쪽에서 남학생이 조금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피부 미용 쪽에서도 굉장히 남학생이 불리해요. 그래서 몇몇 업체는 남학생들을 받아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부 미용 업체는 병원 포함 피부 미용사로 남학생을 적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학생도 이제 좀 어려운 분이고 그래서 그때 다이어트로 굉장히 유명해진 업체에 학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렇게 다 알아봤더니 리크루트라고 하잖아요. 채용하고 이렇게 취업하고 하는 거를 관계하는 홈페이지에서만 처리를 하지 이렇게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렇게 면접할 기회를 주고 사실상 면접을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현장 실습은 받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협약을 하는 업체들은. 근데 미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현장 실습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취업을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사실상 좀 놀랐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초보자거든요. 대학을 나왔든 뭐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일을 했든 현장 경험이 얼마큼 있든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경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경력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실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습이란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 학교의 보호 아래 또 교육부의 보호 아래 여러 가지 울타리를 가지고 있죠. 산재보험도 가입해주고 또 실습비도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최고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가봐서 아니다 싶으면 취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취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미용만 해도 적극적으로 가지만 사람이 또 거기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돌아와서 다시 다른 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일단 직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물론 퇴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실습보다는 취업이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런데 요즘 회사들은 그런 실습생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대학생들에게. 그냥 처음부터 우리 직원이 되라. 소속이 되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자기 모든 행동에.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경험해 볼 만한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 회사로서 그냥 사원으로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지금 점점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써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력서를 그렇게 여러 가지 과목에서 써보라고 하고 자기소개서 써보라고 하고 또 1분 스피치 또는 3분 스피치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써오는 이력서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고 싶은데 3주 안에 추석까지 들어가 있죠. 추석까지 10월 둘째 주까지 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주세요. 근데 방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 과하고 조금 그런 거는
특기와 취미를 그렇게 크게 우리 전공에서는 보진 않고 있어요. 보통 업체들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격증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그 말했던 자격증에 관계된 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국가 자격증 중에서 과정평가형 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력서를 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력서에 자격증이 적어도 한 가지는 쓰이겠죠. 그리고 우리 과를 졸업하면 미용사 종합 면허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사 종합 면허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직무에 연관된 거로 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경력을 쓸 때 보통 이제 조금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 경력도 써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나이가 졸업해도 뭐 22살, 3살 많아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가 우리 직무와 연관된 즉 미용실에서 뭐 수개월 동안 일을 했다든가 그럴 때는 써도 되겠죠. 그런데 뭐 카페에서 알바를 했다든지 그런 경력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무와 연관된 경험들이나 직무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또는 어떤 인턴십, 그러니까 지금 실습이죠. 그리고 우리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들을 쓰는 게 이력서예요. 그러다 보면 차 떼고 포 떼고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지만 쓸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특기나 취미 또는 아르바이트에서 얻었던 어떤 뭐 성실함을 배웠다든지 끈기를 배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은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나를 표현해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다른 이제 뭐 여담이지만 다른 과에서 아니 다른 반에서는 여러분도 배우고 있는 여러분 배우고 있죠. 인성과 진로. 네,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과제를 A4 2페이지에 자서전을 써달라고 지금 과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내서 어저께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근데 막 뭘 무슨 비밀을 엄청나게 털어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내 어떤 경험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왔던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잘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 위주로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나를 알기 위한 과제로 자서전 쓰기를 냈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보면 취업에서 또는 이런 그 진로에서의 자서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구구절절 무슨 소소하고 구태여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을 나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왜 그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형성됐고 내가 이 진로를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식의 연결이 필요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죠? 계획된 그런 거죠.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얘기죠. 우리의 어떤 직업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소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시 1차 접수 기간인데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지금 많이 만나고 있고 문의를 듣고 있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교과 전형에서 쓰는 자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그게 제일 어렵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를 쓰려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3주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 수업이 좀 못마땅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비디오를 꺼놓고 저한테 반응을 안 보여줘서 지금 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감정은행 계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를 했었고요. 이 문제풀이들은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팀워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직장 생활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부 목표, 송샘이 세부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팀워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효과적인 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멤버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직장 생활에서 팀워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자, 팀워크가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팀, 네, 비효율적인 팀이 아니란 얘기죠. 멤버십의 의미, 여러분 우리 멤버십 카드라는 거 보통 막 발부를 갖고 있는데 멤버십이 뭘까?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팀워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주요 키워드는 팀, 팀워크, 멤버십이 되겠습니다. 자, 팀워크라는 건 팀 플러스 워크, 그러니까 팀이 일하다, 팀으로 활동하다, 팀으로 일을 해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 뻔히 아는 말이죠. 자, 팀워크에 대해서 선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팀워크 한번 읽어볼까요? 박선아, 팀워크란? 박선아, 팀워크란? 선아 어디 갔니? 신승원, 니네 뭐하니? 저 음수거 때문에 마이크. 누구야? 승원? 팀워 네, 승원이요. 네네, 팀워크란? 팀워크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화, 팀워크란? 팀 구성원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을 하는 것. 뭐? 중간에 왜 빼먹었어? 다시 읽어주세요.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네, 컴퓨터 상태가 좀 안 맞나 봐요. 네. 자, 이준기, 준기야, 네, 팀워크란? 뭐였죠? 팀 구성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려. 자, 읽어보세요.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 네, 엄선이, 박선아 어디 가서 뭐 하냐? 조하나, 네, 네, 팀워크란? 팀워크요. 네,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요. 어유, 네, 또 합니다. 네. 보이나요? 보였어? 외웠죠. 잘하네. 전혀 뭐 한 글자도 안 틀리는데? 네. 자, 배소희, 소희야, 배소희, 세라나, 네, 네, 팀워크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 음, 네. 자, 훌륭한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장진, 진아, 장진, 지금 엄선이, 박선아, 어디서 뭐 하냐? 배소희, 정신 나가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기만 하고 어디 갔다는 거지? 전부 비디오 켜주세요. 교수님, 소희 네. 마이크 터치가 안 된대요. 아, 그렇대? 비디오 다 켜주세요. 네, 승현이. 교수님, 저 할 수 있어요. 누구니?
저 소희요. 소희야. 자, 훌륭한 네. 팀워크 유지 위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읽어주세요. 1번. 팀원 간의 공동의 목표 의식과 강한 도전 의식을 갖는다. 팀원 간의 상호 신뢰하고 존중한다.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네, 박현경. 네. 4번, 네. 5번. 4번.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한다. 강한 자신감과 상대방의 사기를 드높인다. 네, 이게 뭐라고? 팀워크 유지 위한 기본 요소. 이게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더도 덜도 아니고 기본이 된다는 얘기야. 정승현. 1번부터 5번까지 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팀원 간의 공동의 목표의식과 강한 도전의식을 갖는다. 팀원 간에 상호 신뢰하고 존중한다.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한다. 강한 자신감과 상대의 사기를 드높인다. 네, 네, 잘 읽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준기야. 네,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요소가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외에 내가 자꾸 준기한테 이제 어려운 것만 시켜요. 네, 이 외에 팀워크를 위해서는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아까 준기 처음에 지금 팀워크 안 보여주고 막 외우라 그래갖고 멘붕 왔죠. 또 어려운 거 시키고 있어요. 이거 말고 팀워크를 위해서 네가 만약 스포츠 경기를 한다. 축구팀을 뭐 이렇게 조기 축구를 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게 팀 플레이가 아주 정석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지금 올림픽에서 뭐 양궁이든 펜싱이든 화제가 된 팀들이 있었죠. 그런 팀 플레이에서 봤을 때 왜 어떤 거를 잘해서 그 팀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이 얻었다. 배구팀도 마찬가지고 뭐를 잘했길래 그 팀들이 좋은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요? 뭐가 돋보였을까요? 개인의 기량? 팀워크요. 네, 근데 그 팀워크 중에서 뭐 어떤 그 단어들이 떠오를까요? 그걸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준기부터 해볼까요? 좀 생각해 보고 갈래? 자, 누가 얘기해 줄까요? 준기 할 수 있어?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어떤 팀이 제일 아요. 재미있었어? 승원이가 할래요, 승원이. 네, 하세요. 네, 신승원 얘기해 주세요. 기본 요소 저 5가지 외에도 네, 팀워크라고 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팀의 분위기와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이에요. 맞죠? 여기 지금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은 다음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얘기해 줬어요. 누군가 정신적으로 끌어주는 리더들이 있었죠. 그 팀들에도. 그쵸? 그리고 그 팀에서 리더가 만약에 여기서 사기를 드높이는 거라든가 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리더가 있었다면 오히려 팀 플레이를 망쳤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잘 이끄는 선배나 어떤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될 수 있었겠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올림픽으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한 어떤 팀플레이의 전형, 팀플레이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팀플레이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 근데 물론 봐봐.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 뭐 난 축구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하는 프리미어리그처럼 거기서는 이미 몸값 자체가 굉장한 사람들이잖아. 한 명 한 명이 팀 플레이어잖아. 그 자기 포지션에서 그런 세계적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팀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축구라고 하면은 서로 엇비슷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한 팀이 그렇게 우수한 팀을 꼭 못 이길 건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 그 대표적인 게 또 다시 예를 들면 배구죠. 일본이 사실상 그 순위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순위의 팀들을 계속 그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잖아요. 그게 팀플레이 어떤 그 시너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러면 뭐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뛰어나지 않아도 전체가 모여서 더 강한 힘을 내는 것, 시너지를 내는 것, 팀워크라는 건 훌륭한 팀워크라는 건 그러겠죠. 반대로 팀워크가 무너지고 팀워크가 형편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다든지
아무리 훌륭한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다 기량이 낮아지거나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팀워크가 왜 필요하고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5가지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그렇다면 어떤 팀워크에서 무엇이 이런 팀워크를 방해할까? 거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떤 성향들이나 무슨 행동이 팀플레이를 약하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할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효리마. 효리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하면은 팀플레이가 안 될까? 팀워크가 방해가 될까? 어, 답은 여기 다 나와 있거든, 지금. 이것과 안 맞으면, 달라지면 그럴 수 있겠죠?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공동의 목표의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근데 공동의 목표의식이나 강한 도전의식이 없어. 공동의 목표의식이 뭔지 몰라. 내 개인의 목표의식만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팀은 어렵겠죠. 그렇죠? 나만 뛰어나야 되고 나만 앞서가야 되고 또는 우리 전체가 어떤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개인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 팀워크가 무너지겠죠. 그런 의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런 팀은 좀 안 좋다, 별로다라고 그런 팀워크를 본 적이 있는 사람. 무작위로 막 시키기 전에 서로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해 볼까요? 가장 어려운 거 할 때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준기야, 자야, 누구? 누구야? 승원이야. 그래. 또 얘기해봐. 이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 있는 거 다 반대로 얘기하면 되는 아, 그래? 문제긴 한데, 네, 그래도 근데 제가 음, 고등학교 때 조별과제 하는데, 네네. 그 다른 팀원 중에 한 명이 되게 부정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뭐만 하면은 약간 5번이랑 비슷하게 뭐만 하면은 계속 안 좋은 얘기부터 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사기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맞아요. 긍정적과 부정적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긍정에서만 막 긍정 요정처럼 긍정에서만 어떤 힘을 얻는 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슬럼프도 오고 막 어려울 때가 있잖아. 뭐든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뭐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서도 나는 그 부정에서 오는 아우라가 힘이 매우 강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갖는 걸로 바꾸는 건 사실 또 긍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내가 잠깐 기록을 중지시키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얘기할게. 내가 이제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방사능 치료를 받았는데 길게 받진 않았어. 다른 암들처럼 막 그걸 뭐 엄청나게 막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한 4주 정도 서울에서 이제 따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원래는 2주만 하면 돼.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혹시라도 그 방사선이나 이런 게 방사능이 어떤 피해를 끼칠까 싶어서 퇴원을 안 하고 서울에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처음으로 내가 사실은 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기였어요. 병이 왔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사회생활 하던 거를 다 내려놨어야 되고 그렇잖아. 그리고 마음에 일단 암이다 하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잖아.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이제 좀 골치 아프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았는데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언제 이렇게 통으로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보나 이거는 쉬는 거다. 내가 재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가지를 그동안 해야겠다. 2주 동안은 물론 치료를 했고요. 나머지 2주 동안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갑상선 그런 이 없는 사람들, 호르몬이 안 나온 사람들은 백모의 발생이 더 높다라는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논문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병원에서 그 병원은 갑상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30명 정도가.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모발을 채취해서 모발 시료를 실험실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모발을 가지고 정말 백모가 그만큼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모발 그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했고요. 또 하나는 두피 1급 자격증이 코엑스에서 하루 8시간씩 3일을 받아야지만 1급 자격증이 나왔었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정말 사실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졌지만 그거를 3일 동안 받으러 가서 1급 자격증을 그때 땄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세 가지를 정해서 세 가지를 했거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내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늘 편하고 컨디션 좋고 이럴 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는 뭐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좋은 상황일 때 나 좀 정신 차리고 뭔가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팀워크하고는 약간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건 좋을 때 받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 받는 에너지가 사실은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부정에서 오는 에너지를 더 강하게 어떤 내가 저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 되게 독종이시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근데 그 말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을 너무 순둥순둥 사는 것보다 독할 때는 좀 독하게. 근데 그 독한 게 남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됐다라는 게 좋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하고 부정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아 이게 굉장히 에너지틱할 수 있구나. 절망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이로운 에너지로 좀 전환시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승원이 의견이 아까 장점 단점 다 강화하는 법 또는 약해지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줘서 고맙다 생각이 고마워요. 네. 다른 친구들도 아마 할 말이 많을 텐데 지금 수업이 엉킬까 봐 말을 좀 아끼고 있나 봐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준 게 어디 갔냐? 아예 지금 비디오도 안 보여주고 괴롭혀갖고 어디로 지금 숨은 거야? 아니죠? 준기가 방학 동안에 글로 이 학교에서 하면서 너무 자주 봤어요. 그래갖고 많은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이 드디어 보이네요. 자, 팀워크 저해 요인이 뒤에 나와 있네요. 네, 소희가 한번 읽어볼까? 선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선이 어저께 학원에 갔었는데 얼굴을 못 보고 왔네. 요즘 잘하고 있다고 원장님 칭찬하시더라. 네. 엄선이 읽어주세요. 팀워크 저해 요인은? 오디오가 안 돼? 현경아, 박현경. 네, 네, 네. 읽어주세요. 팀워크 저해 요인은?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내가라는 자의식, 과잉, 질투나 시기로 인한 파벌주의, 그릇된 우정과 인정, 사고 방식의 차이에 대한 무지. 네.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다르다가 맞지. 이런 그 사고방식 같은 게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수업하는데 카톡 들어오면 내가 순간 끊기네. 네. 그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다르다지 틀리다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6가지 정도가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효과적인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팀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고성과 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그 팀의 사명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아까 말했죠. 공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창조적 운영을 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명료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조직화한다.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리더십을 공유한다. 구성원 간의 지원을 한다. 팀워크, 팀 풍토,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해결한다. 개방적 의사소통, 객관적인 결정, 팀 자체의 효과성을 그리고 평가하고 환류한다. 환류라는 건 어떤 이렇게 팀 목표를 정해서 다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잘 되었나? 우리 팀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잘 건설적으로 활용을 했나? 그래서 팀의 목표를 이루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여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이 다음에 다시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팀은 발전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지고요. 격동기가 있고 뭔가 막 이렇게 분쟁도 있고 아규먼트 뭐 이렇게 뭐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규범화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정리가 돼가고 그다음에 성취를 한다. 이게 팀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멤버십이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원우가 한번 멤버십 읽어볼까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서 훌륭한 멤버십은 팔로우십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멤버십과 팔로우십의 개념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말이 어려운데 멤버십이란 거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리더십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개념이죠. 전체가 멤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다. 우리 팀이다. 하나의 멤버로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훌륭한 멤버십은 팔로우십이다. 리더십하고는 조금 반대의 개념이에요. 팔로우십은 따라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멤버십과 팔로우십의 개념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멤버십의 유형이 있어요. 멤버십은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갖추어야 될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주도형이 가장 이상적인 멤버십이다. 뒤에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수동형, 실무형, 소외형, 수능형이 있다. 자, 소외형은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자립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실무형은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다.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수능형,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수능하는 사람,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 수능형과 수동형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수동형은 판단이나 사고를 리더에 의존하고 지시가 있어야지만 행동을 한다. 수능형은 잘 수능하면서 팀플레이를 잘 그냥 반대하거나 뭔가 막 의견을 반대로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형 중에서 가장 이상형은 주도형이다. 앞으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구성원으로서 팔로우십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주도를 해나간다. 수능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말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소외형이 약간 팀플레이를 약간은 좀 저해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립적인 사람이긴 해요. 고집도 좀 세고 그렇다는 얘기일 수 있지. 일부러 반대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꼭 필요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전체가 다 리더의 말을 다 똑같이 따라서만 하고 잘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수동적이고 이러면 오히려 팀이 만약에 리더가 잘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면 상관없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팀이 흔들린다. 이럴 때는 객관화된 시선 또는 다른 역방향으로 보는 시선으로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소외형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잘 되고 있어요. 리더가 잘 이끌어가고 있고 조직원들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자꾸 반대 의견,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불필요하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소외형은 자기가 어떤 경우에 반대 의견을 좀 낼 수 있어야 되는지, 의견을 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팀은 징후들이 있다. 어떤 이런 징후들이 보이면 아, 우리 팀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구나. 비효율적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산성이 하락된다.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죠. 아까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결과가 중시된다 했잖아. 생산성이 하락됐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불평,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팀원들 간에 적대감과 갈등에서 싸움이 난다. 문제가 있죠. 할당된 임무와 관계에 대해서 혼동을 한다.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냉담과 전반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제안이나 혁신, 효율적 문제 해결이 부재하고 있다. 비효율적 회의를 하고 있다. 리더에 대한 높은 의존도만 있다. 너무 리더만 너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은 하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 50분 수업을 했는데 그 각자 우리 과가 우리 반이 팀이라면 지금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보이는지 또는 효과적인 팀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나는 어떤 팀원인가? 응? 나는 수동형인가? 주도형인가? 실무형인가? 또는 소외형인가? 순응형인가? 나는 이들 중에서 어떤 상황인가? 한번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곰곰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팀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우리 반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과제 낸 거는 이해했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3주 정도에 써주시고 형식은 자유입니다. 형식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서 뭐 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써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이력서 양식이 있으면 거기 맞춰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수업 마쳐도 될까요? 마칠게요. 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